안녕하세요. 저는 엉준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고요. 그 외에도 저를 아마도 JTBC 방구석 일렬이나 혹은 장현의 시네타운 또 스카이라이프 등등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어떤 패널로서 아마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버이자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한 관객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서 한번 하는 시간을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왜 불러주셨을까 처음에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만든 영화를 더 많은 관객에게 소개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정해주셨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을 뜻할까요? 아마도 유튜브 시대 혹은 영상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궁금한 거, 맛집 이런 정보를 검색을 하실 때도 오히려 이제 블로그나 이것보다는 영상을 더 많이 검색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라고 합니다. 유튜브를 한 달 평균 거의 440억 분 가까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이 약 220억 분을 사용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2배 이상, 그만큼 많은 분들이 보신다, 검색을 정보를 찾아보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즐거운 영상들을 찾아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튜브가 어떤 거지?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이 있지? 하면서 아직도 유튜브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틀어서 한번 다양한 카테고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영상 시대에 영상을 만드는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차차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한때는 사실 영화인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쑥스럽지만 제가 이렇게 언론에 소개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2003년 가을에 최연소 영화감독 탄생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전에 있는 대전영상원, 고 박철수 감독님이 운영하시던 대전영상원을 다니면서 박철수 감독님께서 저예산 상업영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쓴 시나리오를 좋아하시고 보시다가 너가 한번 직접 연출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터뷰를 하면서 좀 알려지게 됐죠. 그런데 이걸 보시는 학생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영화라는 게 만들자라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사정으로 엎어지게 되는데 저희 역시도 그런 사정으로 엎어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또 이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독립영화, 단편영화 혹은 상업영화에서도 스텝으로 일을 하면서 다른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들과는 조금 다르게 직접 현장의 어떤 분위기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영화 리뷰를 하는 영화 리뷰어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 명의 관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의 입장에서, 또 영화를 공부했던 영화 학도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또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제가 유튜버라서 오늘은 유튜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유튜브가 일단은 영화를 홍보하기에 가장 좋은 매체다라고 과거부터 생각을 했고 지금도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민족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보시면 인기 영상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이슈나 혹은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에도 꼭
한두 편씩 누군가의 영화 소개 영상들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화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반증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의 유튜버들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묻힐 때도 항상 영화 유튜버들은 그 사이에서 나름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물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야기,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나 먹방 혹은 여러 어떤 스토리 없는 컨텐츠들도 좋아하시고 즐겨보시지만 그 안에도 스토리가 있고 또 반전이 있으면 더 많이 열광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유튜브가 영화를 홍보하기에 가장 좋은 매체인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또 많은 영화인들 혹은 영상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조금 과소평가하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면 화질이 좀 안 좋아진다, 혹은 음질이 좀 안 좋아진다 라면서, 그러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영상의 스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뭐 따지고 보면 과거에 흥행했던 영화 중에서 블레어 위치가 화질이 좋아서 흥행했나요? 아니면 파라노멀 액티비티가 뭐 화질이 좋아서 흥행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뭐 스토리가 재미있고 호기심이 들기 때문에 아마 많은 관객들이 사랑을 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스펙의 영상을 뭐 비미오라든지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 원하는 대로 상영을 하는 곳이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극장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스펙 정확하게 맞춰주는 곳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제가 과거에 직장을 다닐 때 웹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도 디자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표준 모니터에서 색감을 맞춰서 뭐 작업을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당시 직장 그 사수분께서 표준 모니터보다는 저렴한 일반 대중 모니터에 더 가깝게, 거기에 더 실제 색상에 더 가깝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대부분이 표준 모니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표준 모니터로 물론 맞추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영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그 필요성을 느끼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자주 접하는 매체나 플랫폼의 성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최적화하는 어떤 디자인, 색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만들어내는 것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이런 영상 스펙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 플랫폼의 단점들이 관객의 입장에서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나 컨텐츠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영상이나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화 감독으로 성공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은 포니 스매셔라는 이름의 유튜버입니다. 이분은 자기 와이프와 함께 자기 집에서 저예산 호러 단편 영화를 주로 제작해서 올리는 유튜버인데요. 지금은 바로 샤잠의 데이비드 샌드버그 감독님으로 더 유명하시죠. 그리고 또 한 채널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미스터리 기타맨이라는 한 브라질 유튜버의 채널인데요. 여기서는 뭐 옛날부터 뭐 스톱 모션 혹은 뭐 약간 특수효과가 많이 들어간 뮤직비디오, 뭐 노래 커버 영상 이런 등등의 좀 재미있는 약간 MTV 스타일의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던 채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 아틱으로 칸 영화제에 초청된 감독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영화 아틱은 참고로 매지 미켈슨이 주연을 했고요. 이 작품은 무려 데뷔작입니다. 이렇게 유튜버에서 영화 감독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한 사례는 사실 이 두 분 정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오늘 얘기하는 거에 조금 설명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포니 스매셔, 그리고 특히 포니 스매셔 데이비드 샌드버그 감독은 사실 저도 데뷔하기 훨씬 전부터, 오래전부터 구독해왔던 채널인데요. 이곳에서는 자기가 만든 호러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를 어떻게 촬영을 했고, 또 이 장면은 어떻게 찍었고, 이 장면은 어떻게 구상을 했고, 이런 자신만의 메이킹 필름을 올리면서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채널입니다. 또 거기다가 1인 제작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그럴싸한 효과를 낼까에 관한 여러 가지 팁들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직접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라이트아웃이라는 단편 영화로 좀 주목을 받았고 인기를 얻었고, 그 이후에 제임스 완 감독에게 발탁이 되어서 라이트아웃의 장편 영화로 데뷔를 하고, 그 다음 에나벨 2, 또 샤잠까지 이렇게 찍으면서 지금은 뭐 명실공히 헐리우드의 주류 감독 중에 하나로 올라섰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일 때도 다시 와이프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와이프와 함께 여러 단편 호러 영화들을 찍어 오면서 다시 또 지금 최근에 유튜버 그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실력이 그대로다.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이제 데뷔를 하긴 했지만 또 집에서 촬영을 할 때는 헐리우드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팁들을 적용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혼자서 혹은 소수의 인원에서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팁들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아무래도 와이프하고 둘이서만 그 영화를 만드니까 뭐 연기, 촬영, 편집, 뭐 음향, 음악, 그리고 CG까지 뭐 무료 CG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나 혼자서는 영화를 못 만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분을 보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 심지어 와이프가 있기도 훨씬 전에 채널 초창기에는 혼자서 1인 2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어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미스터리 기타맨 역시 뭐 브라질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였고, 뭐 TV쇼에서도 활약을 하고, 뭐 유튜브에서도 깨알 재밌는 영상들을 올리기도 했지만 간간히 단편 영화를 올리면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냈는데, 그러다가 2016년에 찍었던 단편 영화가 어느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었고, 그 이후에 2017년에는 매즈 미켈슨과 함께 저예산 그 영화인 아틱을 통해서 칸 영화제에서도 또 초청을 받았고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안나 캔드릭, 그리고 토니 콜레트, 또 데니얼 데킴과 SF 영화를 작업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유튜브가 아니었어도 뭐 여러 가지 고전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감독으로 데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홍보하고 알리고 소통하고 팬들을 모으면서 이분들이 영화 감독으로 어느 날 데뷔를 했을 때 다른 감독들보다, 다른 신인 감독들보다는 조금 더 주목이 가지 않았을까요? 유튜버가 영화 감독이 됐다고? 어떤 영화를 찍었는지 궁금한데 적어도 남들보다는 그런 어떤 경쟁력이 있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화 자체도 잘 만들어야겠지만요. 이 외에도 아마추어가 프로로 가는 과정을 보셨다면 반대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프로 필름 메이커들도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채널은 필름 라이엇이라는 채널인데요. 이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단편 영화들을 제작을 하고, 그 영화들을 어떻게 제작을 하고, 또 영화 어떤 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팁들을 공유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광고라든지 제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외주 프로덕션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실무자들인 만큼 전문적인 장비, 전문적인 팁들을 더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정말 실무자들이다 보니까 어디서 배우기 어려운 노하우나 팁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채널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코리더 크루라는 채널인데요. 원래 이곳은 본 채널이 아닙니다. 코리더라는 본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각 효과들이 많이 들어간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 중에서는 아마도 너프건으로 싸우는 조닉 패러디 영상이 가장 유명한 것 같고, 너프건을 또 이용한 패러디 영상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채널보다 코리더 크루라는 서브 채널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코리더 크루들이 실제 시각 효과 스텝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헐리우드 영화나 홍콩 영화나 혹은 여러 영화들에 있었던 시각 효과들을 본인들의 눈에서 분석하고 어떻게 찍었는지를 해석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알려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학생일 때 영화를 공부할 때는 시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많지 않고 또 그런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분들이 만드는 영상을 보다 보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라든가 관련 팁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나도 한번 시각 효과를 써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데도 좋은 채널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도 스턴트맨이 또 직접 나와서 영화의 여러 가지 스턴트에 대한 비밀, 또 이거는 특수효과 분야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도 사실 현장에 나가야지 어깨 너머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또 직접 알려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채널이었습니다. 자, 이런 채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유는 단순히 저처럼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이야기하고 영화를 비평하는 채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시네클래스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이고 또 영상을 누구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히 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영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화 본편만 딱 올려놓고 말아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들은 그런 거에 혹해서 여러분의 영상을 보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영화를 올리셨더라도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메이킹을 올린다거나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채널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었던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들려주면서 시청자들과 소통을 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영화 본편도 홍보가 되고 또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능력과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근데 프로라고 해서 뭐 항상 이런 채널을 해야 된다. 나는 아직은 아마추어지만 프로답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또 용기 있는 사례를 하나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해 열리고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웹드라마 작품상 부문이 있습니다. 올해는 총 3작품이 올라갔는데 일진에게 찍혔을 때 그리고 첫잔처럼 또 3번째로는 핑건이라는 웹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진에게 찍혔을 때라는 작품은 와인앤미디어라는 이제 웹 컨텐츠 전문 프로덕션에서 만들었던 굉장히 인기 있는 웹드라마 시리즈였고요. 첫잔처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 통신사에서 투자하고 기획해서 만든 110분짜리 저예산 장편 영화였죠. 최근에는 첫잔처럼 같은 경우에는 HBO 맥스에도 또 배급이 돼서 아마 글로벌 관객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또 웹 드라마나 웹 영화가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구나를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작품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후보 핑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영화 유튜버 고목님이라는 분이 직접 스텝을 꾸려서 만든 오리지널 컨텐츠인데요. 스텝이라고 해봐야 뭐 촬영, 뭐 연출, 음향, 뭐 각본 이렇게 한 4-5명 정도가 이제 아마추어 팀으로 꾸려서 뭐 배우들 현장 모두 섭외해서 만든 저예산 웹드라마 작품입니다. 그런데 고목님은 영화를 정식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니세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영화 유튜브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셨는데 그냥 영화 유튜브를 하면서 어깨 너머 배운 것들 혹은 혼자서 연구했던 것들을 직접 몸소 실천을 해서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떤 기존의 습작 없이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웹드라마 작품상 최종 후보에 올라가면서 이 기존의 그 전문 프로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 또 재미를 붙여서 또 다양한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또 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러다가 뭐 어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하는 거 아니냐, 오리지널 시리즈 하는 거 아니냐,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채널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 컨텐츠들을 쭉 홍보하고 알려왔으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농담들을 주고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나열해드린 유튜버들 외에도 사실 굉장히 실력 있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쩌면 프로덕션 팀이라든가 혹은 뭐 자기 단편 영화들을 올려서 나중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시청자 입장에서 재밌게 즐긴다기보다는 포니 스매셔처럼 자신만의 단편 영화를
뭐 저예산으로 만들어 오고, 혹은 미스터리 기타맨처럼 뭐 재밌는 컨텐츠 찍다가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단편 영화를 찍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메이킹 필름들을 올리면서 또 소통을 한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또 어느 감독의 눈에 띄어서 발탁되어서 영화를 갑자기 찍게 되는 그런 어떤 행운 같은 일이 찾아오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처럼 영화를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분석하는 리뷰어는 많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해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처럼 관객 입장에서 말하는 컨텐츠보다는 좀 실무자 입장에서 직접 뭔가를 만들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전달해주고 또 그런 팁들을 같이 공유하는 조금은 더 아카데믹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든다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처음에 초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상 시대잖아요. 또 그 영상 시대에 영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만큼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카메라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아마추어들보다 조금은 출발선이 좀 앞에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영상을 찍더라도, 평범한 영상을 찍더라도 아마추어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찍을 수 있고 조금 더 재밌게 찍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행운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쯤 되면 뭐 우리나라에 저런 채널 없으니까 내가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우리 스태프들, 동생, 뭐 형, 누나들하고 한번 이런 채널을 하면서 나를 알려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전 응원하고요. 잘 되셔서 저보다 더 유명해지셔서 좋은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으로 데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데뷔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하고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화 학도이자 또 유튜브 시청자, 영화 관객의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다시 유튜버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과연 유튜버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로 성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는 일을 홍보해서 그 업계에서 내가 어떤 능력, 실력을 쌓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미스터리 기타맨처럼 영화는 아니지만 다양하고 재밌는 실험적인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성공을 한다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고 또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미스터리 기타맨이 자기 단편 영화를 만들었듯이 정말 만들고 싶었던 거를 여러분만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업계 사람, 유명해지진 않더라도 그 업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알려져서 뭔가 좋은 어떤 콜라보레이션 기회를 갖는다든지, 혹은 뭐 광고 촬영을 하면서 뭔가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든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앞에 서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 저는 그 중간쯤인 것 같아요. 뭐 유튜버로서 엄청나게 큰 채널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또 유튜버에서 뭐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벌고, 그러면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방면에서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제가 좋아했던 일이고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즐기면서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행운아인 것 같은데, 또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참여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도움을 받는 편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을 공부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아까 뭐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조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남들보다 더 영상을 공부했으니까 영상 제작 자체를 더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아마추어들보다는 스스로에게 어떤 기준이 더 높아서 자신이 만든 영상 컨텐츠를 쉽게 선보이질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저보다 영상을 더 잘 만드는 친구들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쉽게 유튜브를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유튜브에 올리면 화질이 안 좋다든지 음질이 깨진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해오던 핑계이기는 했어요. 물론 남들보다 조금 앞서서 출발하고 영화 영상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추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가졌음에도 그 아마추어 친구들이 핸드폰 카메라로 대충대충 찍으면서 지금 막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둥지 위에서 어미새를 따라서 막 파닥파닥 열심히 파닥파닥거리면서 따라가는 새끼 새들이 있는데, 마치 여러분들은 날 수 있음에도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섣불리 이렇게 도전을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유튜브라는 컨텐츠가 참 좋은 게요, 이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항상 누구나 처음에 만들었던 영상을 이렇게 되짚어 볼 때가 있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제 그 비위로는 볼 수 없는 영상. 네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때는 자신감이 뿜뿜해서 영상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쑥스러웠던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런 프로들이 만들었던, 프로덕션들이 만들었던 채널이나 혹은 포니스매셔처럼 혼자서 단편 영화를 찍어 오셨던 분들도 옛날 영상을 보면 이 정도는 나도 충분히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보는 사람이 다 쑥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유튜브나 혹은 다른 플랫폼에서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올리고 시작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좀 더 실수를 많이 해보고 그 실수 안에서 뭔가 더 많은 컨텐츠의 어떤 경험도 쌓아보고, 마치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연습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로가 돼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작하지도 못하고 뭐 패러디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 플랫폼 안에서는 마음껏 모작하고 뭐 패러디도 해보고 또 습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들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한두 편씩 쭉 만들다 보면 남들이 단편 영화 뭐 한두 편 만들 때 저는 영상 컨텐츠를 수십 편 만들어서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노하우를 쌓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로 자신감이 생겼을 때 자신만의 컨텐츠를 제작할 때 자신감 있게 어떤 그 실력으로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죠, 영상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과거 대비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도 과거에 영상 공부, 영화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 라떼는 말이야 라고 설명을 드려서 뭐 과거 이야기를 하면, 저도 영상원에서 공부할 때는 지금처럼 LED 조명도 없었고요. 그때는 뭐 다 텅스텐에 뭐 이따시만한 키노 조명 뭐 이런 거 들고 다니고 했었고,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16mm 필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습작으로 필름 영화를 한 번씩 꼭 찍어봤어야 됐는데, 그 코닥에서 필름 사와가지고 그 필름 매거진 그렇게 커버 씌워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막 하다가 뭐 실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 경험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건 조금 촬영하기가 어렵고 비싸서 캠코더로 찍어야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SD 메모리 카드도 아니고 6mm 테이프 이런 거에 이제 녹화를 해서 이렇게 그 뭐죠, IEEE 1394 포트를 꽂아가지고 뭐 데이터를 전송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캠코더를 구매를 하려면 뭐 수백만 원을 호가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4,500만 원 정도면 물론 프로들이 현업에서 사용하는 시네마 카메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스펙의 카메라를 누구나 쉽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뭐 가령 뭐 아리 알렉사 같은 경우에는 센서의 그 메가픽셀이 750만 화소지만 최근에 새로 나오는 뭐 캐논 EOS R5 같은 경우에는 4,500만 화소, 그리고 소니 α7S3 같은 경우에는 1,200만 화소의 센서를 지녔으니까, 물론 뭐 프로들이 현업에서 사용하는 시네마 카메라가 여러 가지 뭐 기능들도 있고 뭐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펙들도 따져보면 당연히 더 좋긴 하지만, 그에 준하거나 혹은 그보다 일부는 조금 더 높은 스펙에 가진 카메라를 저렴하게 이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가령 지금도 대형마트를 가면 1인 그 크리에이터 촬영 장비들을 따로 이렇게 섹션에 모아놨을 만큼 많은 장비들이 저렴해지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뭐 조명은 뭐 다시 말씀드려서 뭐 말해 못해요. LED 조명 정말 저렴하죠.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LED 조명은 굉장히 얇고 가벼운데
방수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집어넣어도 그 조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왔더라고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수중 촬영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방수되는 LED 조명 집어넣고 방수 하우징 씌워서 뭐 찍으면 굉장히 저렴하게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도 지금 영화를 직접 촬영하면서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도 카메라 들어가고 조명 들어가고 스텝 들어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비 들어가고 뭐 전기 콘센트 들어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비좁아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 부피가 훨씬 더 컸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작아지고 저렴해지고 더 사용하기가 가벼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화를 제작을 하고 영화를 공부하고 또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시면서 유튜브 컨텐츠라든가 혹은 이런 SNS 컨텐츠를 만드실 때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굳이 고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쭉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지금 아까 전에 고목님이 찍으셨던 그 웹드라마 핑건 같은 경우도 뭐 제작비 1,000만 원 내외로 정말 최소한의 장비로만 만들어서 찍은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들은 뭐 다른 프로들이 만든 컨텐츠랑 또 아마추어였던 고몽이 만든 그 컨텐츠랑 이거는 장비를 저렴한 거 썼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이 영상을 뭐 어떤 장비를 썼고 제작비가 얼마가 들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컨텐츠의 스토리, 재밌냐 재미없냐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은 저도 영화제를 정말 많이 다니고 영화제에서 어떤 학생들이나 혹은 어떤 이제 막 데뷔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작품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때때로 몇몇 작품들, 극히 일부의 작품들은 유튜브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놀면서 찍은 컨텐츠보다도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많이 아쉬운 그런 영화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또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또 이 리뷰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영화를 제작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제작 방식 혹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영화 공부를 하시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영화 평론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어떤 엄격한 기준이나 남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할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드신다면 좀 다양하고 신선하고 좀 재밌고 실험적인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현장에서 다른 유튜버들하고 뭐 콜라보 영상을 만든다거나 할 때 그냥 놀듯이 찍거든요. 재밌게 즐기면서 이거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바로 카메라 가지고 와서 바로 조명 가지고 와서 가볍게 찍고 여러 번 찍고 하면서 완성해서 우리끼리 재밌게 즐기고 또 그걸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의 제약 없이 상황의 제약 없이 공간의 제약 없이 혹은 어떤 자금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영상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영상을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남들이 요 정도만 생각을 할 때 요만큼 앞서서 더 많은 것들을 직접 표현하고 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보수적인 어떤 제작 방식의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었던 것을 한 번쯤 만들어보고 도전해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수시로 반복을 하면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장편 데뷔는 뭐 아직은 안 하시더라도 혹은 단편 영화를 만들어서 어느 영화제에 출품을 하셨을 때 시청자들이 뭐 한두 명 정도는 더 와서 여러분의 영화를 관람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또 유튜버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떤 팁이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의 장점, 바로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만 영화를 찍어야 된다라는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부 한국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도 글로벌하게 성공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한국 관객들만 상대하시기보다 뭐 남미, 유럽, 북미, 뭐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봐도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 좀 글로벌한 관계. 뭐 한국 영화가 미국의 유명한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견을 좀 깨고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활동하는 무대가 꼭 한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나라에서 좀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까 결코 허황된 꿈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뭐 저야 이 자리에서 정말 그동안 느꼈던 것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쉽게 말했지만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도전하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도전을 하면 좀 남들보다 출발선은 좀 앞에서 출발했지만 실수해서 넘어지고 뭐 조금 뒤처지더라도 다시 그걸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새로운 플랫폼에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시고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작품,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들을 홍보하시면서 또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또 그 많은 학생분들께서 질문을 또 보내주셨다고 해서 그걸 한번 같이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또 종이 비행기로 또 접어주셔가지고 날릴 수는 없고 네, 사람들이 영화를 봐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약간 일종의 안 봐도 상관은 없지만 1년에 적어도 4-5편씩은 항상 영화를 보시잖아요. 사람이 여러 인간으로 정의가 되죠. 뭐 도구의 인간이라든지 뭐 여러 인간으로 정의가 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했던 사람인 만큼 이야기의 동물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보는 걸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게 아닐까. 그리고 영화는 뭐 그 시대 혹은 그 나라 그런 것들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창이니까 뭐 이런 거창한 의미를 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에게 약간 개인적인 질문 같은데 영화 창작을 한다면 어떤 장르,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전 장르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호러나 스릴러 영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반 드라마처럼 뭐 평범하게 이렇게 뭐 대화하고 이런 것보다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공간에 카메라 딱 세워놓고 무서운 음악 하고 깔리면 그냥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상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무서워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또 질문이 많아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저도 이건 답은 잘 모르겠어요. 인기 있는 영화를 만들려면 관객들의 어떤 점을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답은 없지만 좋은 이야기여도 뭐 흥행이 안 되는 영화들도 덜어 있으니까요. 혹은 이야기가 재미없어도 흥행이 되는 영화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관객의 입장에서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궁금한 이야기 혹은 보고 나서 좀 재밌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점을 공략을 하시는 게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 이 장면이 재밌을까? 이 장면을 좋아해 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드신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다음 질문들 한번 볼게요. 질문들이 많이 주셔서 요거는 비슷한 질문이어서 패스하고요. 진짜 다 답변 드리고 싶지만 온라인 영화제가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 영화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국내에는 정말 많은 영화제들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상영을 하는 영화제가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영화 관객 팬의 입장에서는 어두운 극장에 앉아서 여러 관객들과 같이 웃으면서 같이 울면서 그렇게 보는 영화가 좋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영화제라는 게 어쨌든 대중들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막상 영화제는 잘 안 가시거든요. 오히려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정말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만 오시는데, 아까 오늘 이 주제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저는 이제 영화제 그 관계자들마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발 좀 많이 홍보하셔라. 예. 그 영화 소개되는 영화도 좀 홍보하시고 영화제 분위기도 좀 홍보를 하시면 일반 대중들도 좋아서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오늘 주제랑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좀 기존에 있던 영화제들이나 새로 시작하는 영화제들도, 영화제에 어떤 소개되는 영화들도 뭐 영화 유튜버들이 영화 리뷰하듯이 영화 줄거리 소개하듯이 좀 재밌게 소개를 한다면 언젠가 영화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매니아가 아닌 일반 대중 관객들도 많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번 쭉 몇 가지를 좀 미리 살펴보고 그 중에서 또 한두 가지만 더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예. 이것도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사실 앞에 질문하고 답변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영화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앞에 질문이 영화를 보면 흥행할 영화인지 아닌지 바로 알게 되시나요? 라고 이제 하셔서 좀 비슷한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같이 답변을 드리자면, 고르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는 다 봐요. 그냥 닥치는 대로 봅니다. 닥치는 대로 시간 맞으면 보고, 또 어디서 뭐 미리 제공해 주시면 또 그것도 다 챙겨보고, 또 과거의 영화들도 다시 한번 보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선택하고 영화를 보고 영화를 리뷰할 때 아무런 사전 정보를 찾아서 보지 않습니다. 정말 감독이 누군지, 배우가 누가 나오는지, 이 영화가 어떤 장르인지, 뭐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 사전 정보를 거의 찾아보질 않아요. 어쩌다 유명해서 어디 TV에 나온다거나 어디에서 소개가 돼서 우연히 보게 되면 모를까 항상 사전 정보 없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영화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작가님이나 많은 감독님들이 영화를 제작을 하실 때 예고편에 이런 장면이 나갈 거니까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거든요. 아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고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미지의 관객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이 영화 속에서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고 어떤 이야기로 흘러갈 거고 어떤 톤의 장면을 보여줄 겁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친절하게 안내해서 영화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지만 영화를 100% 온전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전 정보를 알았을 때, 가령 저도 영상원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영화를 좋아하는 어떤 형님은 이 영화를 아직 보지도 않으셨는데 이 영화 감독님의 필모를 이미 다 보시고, 이 감독님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런 영화고 뭐 이 영화도 이런 영화가 될 것이다, 막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감독님,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많은 감독님, 프로로 이제 계신 감독님들도 항상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영화와 완전히 다른 영화를 찍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존에 있던 영화와 비슷한 영화를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감독님의 어떤 필모를 안다고 해서 그 영화를 더 맛깔나게 즐길 수 있는 것도 경험상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서 그 기준으로 이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판단을 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영화를 보면 흥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조금 알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영화인데 생각보다 뭐 여러 가지 뭐 외적인 이슈가 있어서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신기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재밌는 영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하나만 더 한번 답변을 요거는 맞아요.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라서 요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영화를 리뷰할 때 핵심 문장 스토리만 뽑아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핵심 문장만 뽑아내서 딱 한 문장으로 이 영화를 이해한다 혹은 설명한다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로그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영화를 딱 한 줄로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만 들으면 어떤 영화겠구나, 어떤 스토리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유튜버의 입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유튜버는 제목과 썸네일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예 영상 제작을 안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고 하면 이런 한 줄로 딱 표현할 수 있는 문장,
로그라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획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영상을 재밌게 만들려고 해도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영상을 제작하는 본인조차도 주제를 어떤 갈피를 못 잡아서 좀 중구난방의 영상을 만들기도 되기 때문에 그 제목이나 혹은 썸네일에서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그 시청자들이 와서 영상을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거를 늘 연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약간 영화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줄로 여러분이 만드는 영화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화가 한 줄로 정리되지 않으면 글쎄 좋은 영화였는지 혹은 재밌는 영화였는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이라는 게 제가 이제 경험상 스토리만 한 문장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영화의 장르로서 설명되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매트릭스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AI가 만든 가상의 세계였다면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약을 한다면 이 안에는 뭐 장르도 없고 말 그대로 그 컨셉만 있지만 호기심이 드는 어떤 그 한 문장이 되잖아요. 혹은 뭐 에일리언과 람보가 싸우면 어떨까? 뭐 이제 이건 영화 그 프레데터의 로그라인인데 실제로 그렇게 작가가 그 프로듀서 앞에서 피칭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발전이 돼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프레데터가 나온 건데 이렇게 꼭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그 영화의 어떤 컨셉, 그 영화의 어떤 장르, 그런 분위기 요것만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도 충분히 아 이거는 어떤 이야기겠구나,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관객들이 유추를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문장을 꼭 스토리에서만 찾는다기보다 뭐 예를 들어 뭐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덩케르크에서 탈출하는 영국군 이야기하면 스토리는 전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스토리가 꼭 그 영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뭐 장르라든지 톤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좀 넓은 분야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영화를 이해하는데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영화를 만드실 때도 좀 더 폭넓은 시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저는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긴 시간 저 혼자 주절주절 떨긴 했는데 뭐 일반 뭐 지금 시국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눈빛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아서 괜히 조금 제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쉽게 던지듯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영화 팬의 입장에서 또 유튜버의 입장에서 이런 거에 또 자극을 받아서 정말 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일말의 그 바람, 희망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다면 뭐 주저주저 하기보단 지금 당장 채널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웃고 즐기면서 재밌는 컨텐츠 그리고 재밌는 영화, 재밌는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 엉준이었고요. 조금이나마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